자, 먼저 여러분들 두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가려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깜깜하죠? 어둡죠? 네, 바로 이게 은행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폭격기 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왜 제가 시중은행을 그만두고 감정평가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은행을 퇴사한 다른 이유들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행을 그만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이 싫으면 누가? 바로 중이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따 구독 눌러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두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가려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깜깜하죠? 어둡죠? 네, 바로 이게 은행의 미래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의 미래라기보다는 은행원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은행에 입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왜 은행원의 미래가 어두운가, 깜깜한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K뱅크고 다른 하나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아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가 2017년도에 오픈하고 이제 3년 정도 돼가는데 고객 수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객 수 10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시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국민, 신한, 하나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대형 은행들 다음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토스은행까지도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은행을 갈 필요도 없고 은행 창구에 가서 몇십 분씩 짜증내면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핸드폰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더 이상 은행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 창구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담컨대 앞으로 은행들은 전국에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다만 몸이 불편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기업 업무라든지 이런 특수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몇 군데의 점포 정도는 유지를 할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 점포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렵게 수백 대 1의 취업문을 뚫고 입사한 은행에서 언제든지 앞으로는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회사로부터 버림받으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은행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 기술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자영업, 그나마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원의 꽃이라고 하면 바로 지점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임원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점장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점포가 줄어드니까 지점장이 된다는 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미 현재도 은행은 항아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 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대부분 다 차장, 과장급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보통 보험회사 하면 영업을 떠올리시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영업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을 졸라게 시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목표 실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지점의 목표 실적량이 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 창구별로, 개인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매일, 매주, 매달 통장 몇 개, 청약 몇 개, 카드 몇 개, 펀드 몇 개 등을 실적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본인의 목표량을 겨우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못 맞추게 되면 눈치 주죠, 불러서 혼내죠. 진짜 심할 때는 전 직원들이 퇴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퇴근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퇴근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친구들, 가족들 전화해서 부탁하고 해달라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진짜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리하게 영업 실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 그러서는 안 되고 당연히 다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쪼개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래에 터졌던 DLF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영업 실적과 과도한 압박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 만약 어떤 사고가 터지면 회사는 절대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직원도 하도 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해서 실적을 맞췄는데 그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면 은행은 직원을 보호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몰라라 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또한 고객에게 정말 도움되고 필요한 그런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금융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은행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만 주구장창 팔아야 됩니다. 즉 고객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상품이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잘 포장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필요한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는 제 포부는 어느샌가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같이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은행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업무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사실인데 그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상하게도 어느 지점을 가나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게 직원일 수도 있고요.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 그냥 고객들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최악의 직원은 제가 모셨던 지점의 지점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뭐 직원들한테 쌍욕도 하고 화도 불같이 내고 사람도 개같이 무시하시고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에 혹시라도 말대꾸라도 하면 아주 뒤지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건 결혼하고 나서 그분이 계신 지점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였어요. 물론 그때 저랑 같이 오셨던 여자 과장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그 여자 과장님이랑 저를 불러놓고 다른 직원들보다 무조건 먼저 출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도 졸라게 시켜서 매일같이 야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지점장실로 불러가지고 아니 니네 둘은 왜 이렇게 일 처리를 빨리 못하냐, 왜 이렇게 빨리 배우지를 못하냐 매일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 빨리 출근하고 일 많은 거 이런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랑 저는 기업 창구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배워야지 뭘 하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닙니까? 최소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못 배우냐, 노력을 안 하냐, 그러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불러내가지고는 왜 못하냐, 왜 빨리 안 하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그 여자 과장님이랑 야근하고 짜장면을 먹는데 여자 과장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도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대체 이놈의 회사 선배라는 사람은 후배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무시나 하고 그것도 하나의 지점의 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성이 나쁜데 인사부에서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을 지점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 회사는 노답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거기에 또 인사부에다가 찔렀다가는 소문나고 찍힐까봐 그것도 못하겠고 아주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지점의 인사고과는 지점장이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점장이 싫든 나쁘든 찍히면 안 돼요. 괜히 찍혔다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개 무시를 당하더라도 회식 자리 가면 지점장님 술 따라드리고 안주 드리고 아부도 계속해서 떨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인사고과 높게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장난이 아니죠. 분명 처음 보는데 은행원을 마치 비서처럼 아랫사람인 마냥 와서는 통장을 던지면서 이래라 저래라 빨리 해라 화내고 짜증내고 툭하면 민원 넣는다 지점장 나와라 뭐 책임자 나와라 아주 뭐 당당합니다. 밖에 나가면 진짜 1대1로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 사람들이 은행만 오면 갑이 돼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쨌건 저는 은행원이고 민원을 받으면 지점이라든지 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뭐 금감원 민원 넣는다 이러면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문제 없는지 알아보고 잠도 잘 안 오고 걱정되고 고객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진짜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은행원은 더 이상 앞으로 미래가 없다. 둘째, 부당한 영업으로 몸과 마음만 개고생한다. 셋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